저는 이제 이번 블록체인 DID 및 D앱 개발 COP 발표를 맡은 조한상입니다. 네, 저희 COP 회원 명단은 김기백 과장, 이보미 과장, 노영주 대리, 조한상 사원, 곽규리 사원 이렇게 5명에서 진행을 했고, 이 5명 모두 이제 안양 인증사업단 소속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하면서 COP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한 DID 프로젝트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DID의 간략하게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DID란 SSI, Self Sovereign Identity, 자기 주권 신원 증명에 사용합니다. SSI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Verifiable Credential이라는 보관용 아이디와 Verifiable Presentation, 제출용 아이디가 따로 존재합니다. 또 ZKP라는 제로 놀리지 프루프를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하면은 속성을 알려주지 않고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주류 같은 거를 구매할 때 편의점에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가리면서 내가 그냥 19세 이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SSI의 구성 요소는 DID, DID 도큐먼트, Verifiable Credential, 또 Verifiable Presentation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이 되게 이제 추상적으로 DID의 구성을 나타낸 그림인데 이제 유저가 있으면은 이 유저에게 이슈어라는 발행자가 이 유저에 대한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 자신의 키를 가져와서 이 증명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저가 이 증명서에 있는 특정 데이터들만 추려서 또 이 블록체인에서 자신의 키를 가져와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Verifiable Presentation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이제 베리파이어에게 제출하게 되면 베리파이어는 블록체인에서 이슈어와 유저의 키를 가져와서 이 유저가 제출한 VP가 올바른 VP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제 DID와 DID 도큐먼트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DID는 Decentralized Identifier를 말합니다. 즉 이용자가 직접 생성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분산형 식별자입니다. 즉 약간 UUID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어떤 객체든 사용하는 객체에 대해 DID를 만들 수 있고 또 인증수단인 DID 도큐먼트를 첨부할 수 있는 URI로 DID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DID의 구성 요소인데 DID는 세 부분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콜론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스킴은 이제 DID를 사용한다 해서 DID가 적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메소드가 적혀 있게 됩니다. 현재는 소버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소버린 말고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저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는 Method Specific Identifier인데 이거는 이 앞에 저장소에 DID 도큐먼트가 저장된 주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DID 도큐먼트인데 DID 도큐먼트는 DID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포함되어 있는 이 JSON 문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ontext ID, public key, authentication, service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유저가 private key를 생성하고 DID를 생성한 다음에 이 DID 도큐먼트에 자신의 public key를 포함하여 블록체인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유저가 이 유저 1의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서 퍼블릭 키를 가져와서 이 유저가 프라이빗 키로 사인한 데이터를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DID Us를 설명드리겠습니다. DID Us는 이제 DID의 소유권 인증인데 이제 유저 1과 애플리케이션 1이 있을 때 서로가 이제 각자의 프라이빗 키를 생성하고 각자의 DID와 DID 도큐먼트를 만들어서 해당 퍼블릭 키를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합니다. 그럼 앞서 말했던 그런 같은 루틴을 바탕으로 서로의 사인과 또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SSI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VC와 V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C는 Verifiable Credential, 즉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인데 VC는 이제 이슈어가 유저한테 발급해주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 같은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력 같은 뭐 학점 그런 발급 정보 같은 거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제 오른쪽이 VC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크리덴셜 메타데이터, 클레임, 프루프 이렇게 세 가지 정보로 구성되는데 클레임에 이제 유저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밸류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는데 subject, property, value 그 다음 마지막 프루프에는 이 클레임에 대한 이슈어가 자신의 개인 키로 서명한 이제 검증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VP인데 이건 이제 검증 가능한 제공 ID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발급자한테 주민등록증이건 뭐 학력 정보건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텐데 이런 데이터 중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려가지고 VP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린 데이터들을 다시 이제 클레임에 넣고 이 프루프에는 이 클레임에 대한 데이터들을 또 한 번 더 유저의 개인 키로 암호화하여 넣게 됩니다. 저희가 COP를 진행하면서 전자주민등록증을 시나리오를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DID 생성 및 등록입니다. 먼저 발급받고 싶은 유저가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만들고 퍼블릭 키를 DID에 등록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정부 같은 기관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키를 만들고 자신의 DID와 퍼블릭 키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저가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저가 저 DID 데이터가 자신의 것인지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거의 오프라인 방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전자주민등록증이기 때문에 기관 방문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 전자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난 후부터는 이 전자주민등록증으로 방문하지 않고 다른 데이터를 이제 서명해갖고 검증시킬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전 사용했던 공인인증서랑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관을 방문하고 자신의 DID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제 정부 기관은 블록체인에서 이 유저의 DID 도큐멘트를 가져와서 해당 퍼블릭 키가 유저의 프라이빗 키와 맞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데이터가 맞다면 마지막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한 데이터는 이제 클레임의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발급일자, 만료일자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VP 검증 요청인데 예를 들어 이제 회사에서 입사 지원을 받는다고 치면은 유저가 처음에 이제 회사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입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인 이름, 주소, 만료일자 등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기존 앞에서 발급했던 이제 전자주민등록증에는 해당 데이터 말고도 생년월일과 성별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유저는 이제 해당 데이터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도 자신이 필요한 이름, 주소, 만료일자만 추출하여 VP만 만든 다음에 이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이 유저의 DID를 가지고 유저의 퍼블릭 키를 가져와서 해당 데이터가 유저가 이제 사인한 데이터가 맞는지 검증을 하고 입사 지원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인증 시나리오의 장점은 이제 기존에는 원본 같은 종이를 여러 번 발급해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제 한 번만 발급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증할 수 있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하고 딱 필요한 정보들만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이제 원본 서류 같은 걸 진위 확인하려면 까다로운데 이거 이제 블록체인에서 사용자의 퍼블릭 키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진위 여부 파악이 쉽습니다. 저희는 이런 설계를 이제 하이퍼레저 SSI 프로젝트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도커에다가 이제 하이퍼레저 인디를 올려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이퍼레저 인디는 이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제 퍼블릭 액세스 블록체인 중에 퍼미션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아무나 이제 읽을 권한은 이제 모두한테 있지만 쓸 권한은 이 하이퍼레저 인디에서 authorize 된 사람들만 write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레저 인디는 블록체인과 퍼블릭 DID 쪽을 매니지하고 이제 다른 SDK 같은 거는 하이퍼레저 에리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제 플로우인데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제 한 되는 것들만 이제 추려가지고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네시스 트랜잭션을 만들고 권한 주고 쭉 진행을 해서 결국 VC 생성과 VP 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트랜잭션 하나를 이제 캡처해 봤는데요. 이제 NYM 트랜잭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권한을 주는 트랜잭션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COP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기술 학습과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인증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블록체인 쪽 이제 플로우 같은 거를 보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 났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팀원들과 어떤 파트를 공부하고 또 어떤 파트를 개발할 건지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약간 처음에는 거수 같은 형식으로 지원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비뽑기나 가위바위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봐서 팀원들도 별로 불만이 없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COP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